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새정치 목장에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혈투가 이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도 지금 선뜻 물러나지는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6시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한참 만나고 있을 겁니다. 예.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 배석자 없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자신만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 끝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누군가와 독대를 해서 결실을 본 경우는 없고요. 그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만나고 싶지 않아도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보면 정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늘 서신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당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손편지까지 썼다고 하던데 문재인 대표가. 근데 만나자 그래서 그냥 또 만나고 정상적인 구조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만나야 되고 또 기자들은 이 막후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자연스럽게 취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구조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이 공개 서한까지 보냈던데 그냥 전화로 하면 되는데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앙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을 위한 여론조사도 취소해달라. 그 대안으로 지역별 전 당원 혁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여기 또 혁신 들어가 있네요. 자, 이 혁신 얘기 야당에서 참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과가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답을 문재인 대표가 역시 SNS로 했습니다. 전화하면 되는데 SNS로 했네요.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라는 요청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표직 사퇴 요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추석 전에 재신임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표직 사퇴 요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대표직 사퇴를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죠? 확실히? 전혀 없죠. 아무리 예. 해봐도 이거는 재신임을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이미 재신임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나 조건과 단서를 달아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거취가 사실 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이제 신당 모임, 아직 탄력은 받지 않고 있지만 신당 모임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게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서로 간의 명분을 축적하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은 참 점잖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재신임 투표를 이른바 당의 혁신안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혁신안인 거죠. 자,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것으로 당의 가장 뿌리, 당의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당원을 없애고 당원과 일반 국민을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한다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이거를 덥석 혁신이라고 해서 통과시킬 만한 그런 의원들은 친노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신의 직위까지 걸어서 이거 처리 안 시켜주면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 나냐 아니면 통과냐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일종의 겁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예.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와 다음 대선 때 격돌을 할 당내 대선 주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쪽이든 서로 간에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많이 당겨야 됩니다. 그런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이런 이른바 혁신안 통과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계속 대표직 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행선만 있는 겁니다. 밀릴 수가 없는 거군요. 자, 근데 안철수 의원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있어요. 예전에 당에서 혁신위원장 한번 맡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맡아서 혁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논란으로부터도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혁신도 좀 더 지금보다 성과가 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왜 안 했던 거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이 정상적인 구조라면 저렇게 뭐 SNS에 띄우고 뭐 공개 서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구조라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당내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혁신위원까지 구성을 한다면 인사권을 갖는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혁신위를 이미 다 구성해놓고
혁신위원장만 맡아달라고 한다면 누가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한길 전 대표도 맡을 수가 없는 거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맡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그 모든 구성이 된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렇다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도 또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속사정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저 두 사람 간의 이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고받을 텐데 오늘 지금 6시부터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회동 결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교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조국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또다시 정치에 관심을 좀 덜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정치판에 들어오니 글이 날카로워지고 입도 험해졌습니다. 그전에도 그러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지려천박한 탓, 수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밖에 있다가 투신했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의 결단도 존경합니다. 이후 여의도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자, 조수진 차장. 정말 이 여러 가지 다짐이 생각이 지켜질까요? 듭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이번에 여의도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만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의도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떠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글 굉장히 지금 좀 뭐라 그럴까 겸손해졌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혁신 안 받으려면 나가라. 이런 식의 글을 띄워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 뭔가 좀 겸연쩍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놀란 건요. 이 조국 교수가 이번에 혁신 활동하면서 참 내자로 된 한자로 된 여러 가지 말말말 쏟아냈는데요. 지려천박 이 단어를 보고도 로스쿨 교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지려천박은 사자성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려천박의 뜻은 지적 능력 부족이란 뜻인데요. 2008년에 법제처가 지려천박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적 능력 부족이라고 하자. 그래요? 이렇게 권고까지 한 사안인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직위에 비춰볼 때는 법제처 권고를 모르실 리는 없고 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예. 자, 조국 교수가 정치인인지 교수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영상 보시면 야, 더 헷갈리는데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간 문재인을 처음 만난 것은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사심이나 무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 절제, 원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띄워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 후보님은 진짜 실현 가능한 안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시청말로 뻥도 한번 치시고 세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진짜 실현 가능한 게 몇 개인가를 계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밖에서 보기 좀 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상당한 호감이 있다 이런 게 그대로 느껴졌는데 자, 시청자 의견을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국 교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교수들은 꽤 있지만 조 교수처럼 편향된 가치관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실력도 없다는 평이라는데 이런 사람한테 서울대생들 배울 게 있을까요? 아주 상당히 좀 강한 의견을 시청자분께서 주셨는데 자, 이 의견과 관련해서 예전에 썼던 칼럼을 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칼럼에 보면 조국 교수가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드러나는데 제목은 헛똑똑이 조국이라는 제가 쓴 칼럼입니다. 박정훈 앵커의 칼럼이네요. 예, 사진은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학기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 형법 총론 수강생 10명에게 들어보니 평이 그랬다. 수강생 K씨는 준비가 부족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고 다른 K씨는 법조 실무에서 중요한 재수론과 형량은 다루지 않고 보강도 안 해줬다. 다음 학기 형법 교수가 그것도 안 배우고 왔냐고 꾸짖더라고 했다. 한 학생은 중간고사 때 교수님이 일부 항목을 채점하지 않아 찾아가 항의했더니 점수를 고쳐줬다. 나 말고도 채점 기준 때문에 여러 명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교 강의 평가에서 7.74점인데 4명 중 3등. 그래서 평가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동료 교수들도 트위터 몇 자로 뭘 한다고 그러는지 많은 교수가 이제 그만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제대로 하든지 한다.
자,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 트위터를 내려놓고 묵어난거를 시작했다는 그가 새 밑에 스스로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만한 소득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던 칼럼인데요. 조수진 차장. 네. 조수진 차장도 조국 교수 관련 칼럼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로스쿨 교수로서 아주 유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에 조국 교수의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교수의 그 수강생들을 인터뷰해서 쓴 칼럼이 있었는데요. 조국 교수 그때 참 발끈하더군요. 예. 네,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조국 교수의 정말 부업이 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 제 나이 또래인데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사법연수원에서도 지금 판례, 그러니까 어떤 실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과목을 강의하려면 최소 20시간 정도의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조국 교수는 어떻게 이 실무를 이 여의도 정치 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느냐고 참 많이들 물어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한테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9월 1일 날 서울대 로스쿨이 개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 교수들은 이 정치에 참여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이 성낙인 지금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로스쿨 소속의 동료 교수입니다. 정말 서울대 교수들부터가 폴리패서라는 어떤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성낙인 서울대 총장께서 분명하게 이 기준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의실에 가서 준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런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오히려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대학 교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실무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예. 실무를 가르치는 게 우선이 돼야지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렇다면 일단 이 실무를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은 류의 공부와 많은 강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치중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분 계신 곳이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로스쿨인데 아시겠지만 로스쿨과 사시 존치와 관련해서 로스쿨의 폐해와 관련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몸담고 계신 곳을 어떻게 하면 밝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라면 사회의 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오히려 집중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누군가는 그 많은 돈을 내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그분의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신경 자체를 정치권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교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치로 나서든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